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이 되었어요. 남편이랑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내 연애로 시작해 1년 정도 만난 후 속전속결로 결혼을 하게 됐죠. 남편이랑은 4살 차이가 나서 남편 나이에 맞추다 보니 주변 또래보다 조금은 이른 나이인 28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은 한참 연애에 열을 올릴 때라 너무 이르지 않냐고 많이들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양부모님께 입양되어 자랐거든요. 아마 그 영향도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양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양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결핍 때문에 결혼을 빨리 결정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양부모님 밑에 태어난 친자식들, 저의 형제들이었죠. 양부모님께서 젊은 시절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셨지만 몇 년 동안이나 아이가 생기지 않아 포기하는 심정으로 입양을 알아보셨다고 해요. 아이가 간절했던 만큼 아이를 사랑하시던 분들이셨고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여럿 키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으셔서 다복한 가정을 꿈꾸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봉사를 자주 가기도 했는데 거기서 저를 처음 보셨대요. 워낙 어린 시절이라 기억이 희미하기는 한데 유독 양부모님이 오면 방긋방긋 잘 웃어서 저를 입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4살 때쯤 입양이 되었고 어려서 뭘 몰랐다 보니 저는 모든 아이들이 부모에게 선택을 받아서 키워지는 건 줄로만 알았어요. 원래라면 아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낳아준 부모 집에서 자란다는 걸 조금 늦게 깨달았던 거죠. 그걸 차차 깨닫게 된 건 제가 입양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쯤 양어머니께서 임신을 하게 된 이후부터였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복이. 의사도 기적이래요. 이제부터 몸 관리 잘하라고 하네요. 아이고, 정말 고마워. 여보 고마워. 그런데 우리 다원이는 어쩌죠? 다원이? 다원이는 왜? 그냥 괜히 미안해서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다원이는 다원이고 앞으로 태어나래는 태어나래지. 다원이도 동생이 생겨서 좋을 거야. 우리가 서운하지 않게 해주면 그걸로 된 거야. 그쵸? 우리가 잘할 수 있겠죠? 당연하지. 그러고 보면 다원이가 복덩이네. 다원이가 들어오니 그렇게 안 되던 임신도 된 걸 보면. 그러게요. 다원이가 자식복을 가지고 들어왔나 봐요. 양부모님은 제가 어리니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셔서 특별히 조심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화를 양부모님의 친자식이 태어날 때까지 일상처럼 들어야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대화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는 눈치챘어요. 동생이 태어나면 이 집안에서 더는 제 위치가 이전과 같지 못할 거란 걸요. 각고의 노력 끝에 양어머니께선 순산을 하셨어요. 아이는 놀랍게도 양부모님이 바라시던 대로 다복한 새 쌍둥이였어요. 양부모님에겐 희극이었지만 저에겐 비극 같은 일이었죠. 친자식인 동생이 한 명만 태어나도 맘 놓고 설 자리가 없어질 판국에 새 쌍둥이라니. 양부모님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새 쌍둥이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틈틈이 신경을 써주시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새 쌍둥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고되고 정신없는 일이다 보니
저한테까지 돌아올 노력과 애정은 적을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다 커서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단순하게 양부모님의 사랑이 식었다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새쌍둥이를 육아하는데 보조 역할을 하기 딱 좋은 아이였고 그 전까지 누리던 모든 걸 양보해야만 했죠. 어린 마음에 제 자리가 밀려난 것 같고 친자식들과 차별받는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동생들만 없었더라면 내가 양부모님에게 친자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상상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양부모님이 저를 친자식들과 차별한 건 거의 없었는데도 그때는 저를 서운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만 느껴졌어요. 그런 생각들이 저를 집에서 더욱더 외롭게 만들었죠. 아유, 이 집은 첫째 혼자 좀 다르게 생겼네? 쌍둥이들은 엄마 아빠를 빼다 박은 것 같은데. 지나가던 사람들도 새 쌍둥이가 신기해서 멈춰서 구경하다가 저를 보면 꼭 저런 말을 한마디씩 했어요. 그게 꼭 저는 화목한 가정에 낀 이방인 같다는 말로 들려서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이 집에 온 건 제 의사가 아니라 부모님 의사인데 왜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쁜 건 첫째니까. 그럴 때마다 양부모님께서는 적절하게 잘 넘겨주셨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 싹튼 고립감마저 옅어지게 할 수는 없으셨어요. 저 빼고 나이도 같고 서로 얼굴도 닮은 새 쌍둥이들과 같이 사는 건 끊임없이 저에게 소외감을 만들어냈거든요. 쌍둥이라 그런지 셋은 비슷한 점도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쌍둥이들은 떨어뜨려 놓고 다른 환경에 키워도 비슷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라든지 그런 걸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란 건 떨어뜨려 놔도 자기도 모르는 새 티가 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제 진짜 가족은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살고 있는지 제 부모님은 왜 저를 고아원에 버리신 건지 점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혼란의 청소년기를 겪고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저는 독립선언을 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그만 독립하려고 해요. 뭐? 통학을 못할 거리는 아니지 않니? 그래도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경험도 쌓으면서 학업에 집중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실 거죠? 그럼 네가 원한다면 허락 못할 이유야 없지만 우린 아직 너랑 더 같이 살았으면 싶은데 아쉽구나. 에이, 제가 뭐 아주 가나요. 집에 자주 올 테니까 염려 마세요.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학업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 집에서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양부모님께선 제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한없이 잘해주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것조차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가족들을 보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혼도 내고 등짝도 때려가며 엄할 땐 엄하고 친근할 땐 친근하게 지내던데 저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니, 사실 다른 가족까지 볼 것도 없이 쌍둥이 동생들한테는 하는 태도만 봐도 저에게 하는 것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양부모님도 사람이니 어쩔 수 없이 친자식에게 더 정감이 가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꼭 넌 입양해온 자식이니까 잘해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불편하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가족이 있어도 있는 것 같지가 않았고 저 없이 새 쌍둥이의 사는 삶도 부모님이 한 번쯤 꿈꾸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했어요. 괜히 저를 경솔하게 입양하셔서 후회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자취를 하게 되니 정말 세상에 홀로 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게 되면서 가족의 의지를 덜하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살 때는 밉고 원망스럽기만 하던 양부모님과 쌍둥이 동생들도 떨어져 살다 보니 제법 애틋해져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반갑고 좋더라고요. 자취를 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끝없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가족과 떨어져 사니 소외감은 없지만 원초적인 외로움은 피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꼭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비록 제가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닐지라도 쌍방의 의지로 평생을 약속한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취직한 직장에서 3년간 알고 지내던 선배와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던 거예요. 남편과는 연애 기간은 짧았지만 회사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알고 지낸 기간이 길었기에 연애 기간이 짧았어도 별로 불안한 건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워낙 시원시원한 성격에 일 처리도 잘해서 평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꽤 해본 편이었지만 제가 이상한 전 남친들을 만날 때마다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아 인간적으로도 금방 가까워졌었고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만났던 두 번째 남자친구와 헤어지자마자 선배가 고백을 해왔어요. 너 자꾸 그렇게 이상한 남자들 만나지 말고 차라리 그럴 거면 나랑 만나보는 게 어때? 네? 선배랑요? 그래. 너 그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언제까지 휘둘리기만 하면서 살 거야. 그럴 바엔 나랑 만나. 난 연애하면 잘해줘. 워낙 회사에서도 자기 사람은 잘 챙기고 잘 베푸는 사람이라 그 말에 의심이 들진 않더라고요. 당시 시기상으로는 좀 예전이긴 해도 무뚝뚝한 외모와는 달리 여자친구에게는 사랑꾼이라는 평가도 들었던 사람이었고요. 저는 연애하면서 사랑꾼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저에게 잘하고 다정한 남자는 만나보지 못했어서 호기심이 일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다 인간적인 호감이 있던 사람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인생의 사내 연애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었는데 그 고백으로 인해 어쩌다 보니 사내 연애까지 하게 되었네요. 연애를 시작하고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어요. 동거는 아니었지만 반동거하듯이 와서 자주 자고 가곤 했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남자친구가 가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늘 혼자 살던 집에 누군가 와서 머무르다간 온기가 남으니 혼자여도 충분했던 집이 어느 순간 쓸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졌고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우리가 같이 살면 내가 이렇게 꼬박꼬박 집으로 안 돌아가도 될 텐데 우리 같이 살래? 같이 살자고? 결혼이 아니라? 아니 요즘은 결혼 안 하고도 동거 많이 하니까. 결혼할 거 아니면 나는 동거 생각은 없어. 지금은 우리 이렇게 잘 만나고 있어도 혹시 모르잖아. 헤어지고 혹시 나중에 다른 사람 만났는데 전 애인이랑 동거한 사람이 내 애인이면 나도 싫을 것 같아. 아이, 왜 또 그런 소리까지 해. 그냥 같이 살고 싶단 소리지. 나도 당연히 너랑 결혼하고 싶어. 정말이야? 당연하지. 뭘 그런 걸 의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너랑 결혼할 거야. 너야말로 나랑 결혼 생각 없는 거 아니지? 난 결혼은 늘 빨리 하고 싶단 생각이야. 그런데 오빠한테 말 안 한 게 있어서.
결혼한다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 뭔데? 저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남자친구에게 제 가정사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희 집에서 저 혼자 친자식이 아니라는 점을요. 저한테 새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만 알고 있던 남편은 그 동생들이 피가 섞인 동생이 아니라는 사실과 부모님들로 알고 있던 분들이 양부모님이었다는 사실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미안해.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사귈지도 모르고 결혼을 할지 말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동안 굳이 얘기 안 했는데 마침 결혼 얘기가 나온 김에 다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야 얘기하네. 우리 부모님이 그렇다고 나한테 못해주신 것도 없고 정말 친자식처럼 키워주셔서 이걸 흠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누군가에겐 결혼 상대가 입양아인 게 흠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미리 말해주는 거야. 전에 사귀던 사람들에게도 몇 번 제 가정사에 대해 털어놨던 적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전 애인들은 깜짝 놀라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남자친구는 덤덤하게 듣고만 있더라고요. 티는 안 냈어도 외로웠겠네. 우리가 연애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네가 결혼 생각이 없을까봐 나도 쉽게 이야기하기가 힘들었는데 나는 오히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랑 더 결혼하고 싶다. 네 가족이 돼주고 싶어. 이렇게 남 눈치 보지 않아도 떳떳하게 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족.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잡아줬는데 그 순간은 아직도 기억에 남을 만큼 저한테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희는 결혼 준비를 바로 시작했죠. 양가 부모님 인사를 거치고 결혼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오빠, 근데 부모님한테는 내 가정사 이야기 안 했어? 미리 해두는 게 낫지 않아? 뒤늦게 알게 되셔서 괜히 노발대발하시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내가 미리 알아서 다 얘기해놨어. 진짜? 나는 너무 아무렇지 않으셔서 모르시는 줄 알았어.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신 적도 없고. 다 들었는데 뭐하러 또 물어봐. 우리 엄마 아빠는 또 그런 거엔 생각보다 쿨해. 걱정하지 마. 그래? 그럼 나 오빠 말만 믿는다. 아무 걱정 말라며 안심시켜줬지만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알 길이 없으니 내심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간의 우려와 함께 드디어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묘한 기대감 속에서 저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토록 기대에 차있던 결혼식이건만 제가 상상했던 대로 축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했던 시기가 하필이면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하객 인원 수용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을 때였거든요. 누구보다 결혼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던 저로서는 참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꿈꿔왔던 일인 만큼 아쉬움도 진하게 남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부부들처럼 결혼식을 취소하고 날짜를 미루거나 식을 아예 생략하는 것도 안 하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주 가까운 지인들 몇과 가족들만 모아서 소박하게 식을 올리게 됐죠. 신혼여행이 생략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별다른 좋은 수가 없으니 신혼여행을 못 가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신혼여행의 기분은 정말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건데 결혼식을 소박하게 한 것보다는 그게 더 아쉽더라고요. 우선은 국내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시국이 나아지면 해외로 한 번 더 가기로 하는 부부도 많았지만 저는 그럴 바엔 돈을 아껴 모아놨다가 해외에 더 오래 머무는 쪽으로 남편과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해외 신혼여행 로망만큼은 차마 이대로 포기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국내로 갔다가 나중에 해외를 가면
신혼여행이라는 느낌이 안 들 것만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까요? 다원아, 너무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야? 너도 확실히 결혼하니까 만나기가 어렵긴 하다. 아, 그러게. 딱히 바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도 결혼을 하고 보니까 괜히 더 친구들을 못 만나게 되는 것 같아. 넌 잘 지냈지? 그럼 나야 아직 뭐 결혼도 안 했고 완전히 똑같이 지내고 있었어. 너야말로 어떻게 지내? 너 결혼 엄청 하고 싶어 했잖아. 하니까 어때? 좋아? 네가 꿈꾸던 삶이야? 진짜로 막 안정되고 그래? 결혼하니까 좋긴 한데 익숙해져서 그런가. 또 그렇게 좋냐고 물어보면 좋은가 싶기도 하고. 하도 결혼이 꿈에 컸던 탓인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결혼해서 좋냐는 질문뿐이었어요. 그런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 저도 결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행복한가?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더 충만한가에 대한 생각이요. 결혼은 생각했던 것처럼 마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거였어요. 결혼이 두 사람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양가 부모님, 가족들을 챙긴다고 힘든 점도 있잖아요. 저희 집만 해도 부모님 두 분의 동생이 셋이나 있는데 남편 쪽도 위에 누나가 넷이나 있는 집이었거든요. 하필이면 요즘 세상에 정말 흔치 않은 대가족에 가까운 두 가정이 만난 탓에 챙겨야 할 식구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점이 피로도를 더욱 키웠어요. 친구들은 시누이만 내신 저를 걱정했지만 다행히 시누이들은 저에게 잘해줬으면 잘해줬지 생각보다 많은 터치를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피곤한 건 저희 새 쌍둥이 동생들이었어요. 어릴 때는 저를 그럭저럭 잘 따르던 동생들이 어느 정도 커서 제가 입양된 처지란 걸 알았을 때부터 태도가 묘하게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더 집을 빨리 나오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집을 벗어나면 해방될 줄 알았던 가족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더 발목을 잡더군요. 동생들과는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 독립한 것도 제가 유일했고 다들 성인이긴 해도 하나는 하고 싶은 게 없다며 알바조차 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부모님 속을 썩이고 있었고 하나는 하루 벌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부류여서 고생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제 마음이 다 안쓰러워서 동생들에게 정신 차리라며 용돈을 쥐어주게 되더라고요. 나머지 하나는 변덕이 심해서 이것저것 찔러보다 안 되겠다면서 대학원에 가서 전공 공부를 이어가겠다고 선포했는데 그마저도 진득하게 할 것 같지 않아 부모님께서 반대하고 지원을 끊자 저희 집에 와서 살겠다며 난동을 부렸어요. 언니, 나 좀 도와줘. 내가 붙은 대학원이 언니네 집에서 가깝단 말이야. 어? 이제야 겨우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날 못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거기서 여기까지 차로 못 다닐 거라는 건 아니잖아. 네가 뭘 하나를 해도 진득하게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엄마 아빠 입장에선 네가 충분히 통학할 수 있는 거리를 월세까지 내가며 독립시켜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시지. 아, 그래도 전공 특성상 밤샘 작업도 많은데 어떻게 집에서 다니냐고. 나 그냥 부모님이 허락해 줄 때까지 언니네 집에서 좀 다니면 안 돼? 아, 어떻게 그래. 나 혼자 사는 집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남편도 있는 집인데. 솔직히 언니도 우리 집에 얹혀 산 거나 다름없잖아. 나도 언니 집에 얹혀 살면 안 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솔직히 그 말은 너무 상처받아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침묵을 동생은 제멋대로 긍정으로 해석해버렸어요. 엄마 아빠 설득될 때까지만 언니가 좀 도와줘. 가족끼리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동생은 제 동의도 없이 저희 집에 짐을 싸고 들어와 방 한 칸을 차지해버렸어요.
대판 싸우고 내쫓으려는 걸 남편이 뜯어 말리더군요. 그냥 우리가 조금만 참자. 솔직히 나도 있는데 처제가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어. 불편해서 먼저 나갈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마. 지금 처제도 눈 돌아서 저러는 것 같으니까. 당신한테 진짜 미안해서 어떡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뭘 어쩌겠어. 처제 나이가 한창 저럴 때지.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은 한 번도 저희 사이에 개입한다거나 불편을 끼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친정 식구들이 저러니 너무 당혹스럽고 남편 볼 낯이 없더군요. 그렇게 동생이 들어오고 3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솔직히 그렇게 오래 버틸 줄은 몰랐는데 그 정도 기간이 되니 저도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어요. 엄마, 아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얘가 저희 집에서 3달째 저러고 있는데 이쯤 되면 엄마, 아빠가 좀 데리고 가시던지 하세요. 멀쩡한 집 놔두고 남의 신혼집 와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남편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편하다는데 우리가 뭘 어떡하니. 우리 말이라고 들었으면 걔가 지금 거기 가 있겠어? 우리도 걔 짐 싸고 갈 때 얼마나 말렸는데 니네가 받아주질 말았어야지. 한번 그렇게 들여보내줬는데 나오려고 하겠어? 편한 맛은 다 봤을 텐데. 그렇다고 얘를 이대로 여기 둬요? 이렇게 계속 셋이 살라고요? 네가 잘 좀 설득해봐라. 우리도 얘기할 만큼 했지만 말을 듣니? 우리도 지쳤다. 차라리 너희 집 가서 그 꼴을 안 봐도 되니 솔직히 우리는 조금 편해졌을 지경이야. 뭐라고요? 너도 알잖니. 동생들이 하나같이 어쩜 이렇게 제멋대로인지. 엄마 아빠가 이제까지 너희 내 키운다고 그동안 많이 애썼으니 이 정도 키워놨으면 그만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게끔 내버려 두고 싶구나. 아니, 알아서 내버려 두는 건 내버려 두는 건데 다이는 저랑 제 남편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다이도 살면서 너한테 양보한 거 많아. 형제끼리 서로 살면서 손해도 보고 도움도 주고 하면서 사는 거지. 너는 무슨 그런 걸 일일이 따지라고 하니? 엄마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동생이 저한테 했던 말이 겹쳐지면서 울컥하더라고요. 다이가 저한테 뭘 양보했는데요. 원래라면 새쌍둥이만 살았어야 하는 집에 방 한 칸이요. 3분의 1이었어야 하는 이 집 자식 몫이 4분의 1로 줄어든 거요. 제가 입양해달라고 빈 것도 아닌데 엄마 아빠가 필요해서 저 입양해놓고 왜 저를 평생 외롭게 만드세요? 다운아,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니?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다 저를 이방인 취급만 하잖아요. 아닌 척 하셔도 소용없어요. 온 가족이 다 저만 피가 안 섞인 가족인 걸 온몸으로 티를 팍팍 내는데 거기서 버텨온 저도 힘들었다고요. 이때까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제 부탁 하나 못 들어주세요? 제가 어려운 부탁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딸 엄마한테 보내겠다는데 왜 그것조차 엄마가 힘들다는 이유로 이렇게 방관하시냐고요. 다원아,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그날 태어나 처음으로 양어머니와 언성을 높여 싸워봤고 그 길로 동생과도 크게 싸운 후 동생을 내보냈어요. 제가 가족과 대판 싸우고 속상해서 울고 있으니 남편이 옆에서 많이 위로를 해주더군요. 여보, 울지 마. 뭐 이런 일로 울고 그래. 처제 나갔잖아. 어차피 이렇게 싸우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일이었어. 그러게, 좋게 말했을 때 처제가 집에 갔으면 일이 이렇게 커졌을까?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 진짜 너무 서러워, 여보. 당신은 이런 서러움 모르겠지. 내가 친자식이고 친형제였다면 그런 폭언 들을 일도 없고 이렇게 속상하지도 않을 텐데
괜히 내 자격지심처럼 느껴져서 더 힘들다. 내 자신이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못난 존재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 곁엔 내가 있잖아. 당신한테 한없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우리 가족도 있고. 그건 그래. 난 다른 건 몰라도 시댁복은 있는 것 같아. 당신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덕분에 시댁 식구들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나 봐.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결혼이라는 건 이럴 때 좋은 거구나 라는 걸요. 제가 그토록 원해왔던 관계였던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제 곁을 지켜주고 무한한 제 편이 되어주는 존재요. 그때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나서 제가 꿈꿔왔던 모습이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더 의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친정 식구들과는 그 일로 너무 크게 싸워서 사이가 어색해졌고 연락하는 빈도도 줄어들었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던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준다면 친정 식구들 입장에서도 나쁠 거 없겠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들더라고요. 제가 친정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괴로워할 때마다 남편은 저를 시댁에 데려가 시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처음엔 좀 부담스럽고 불편했지만 저를 친동생처럼 대해주는 시누이들이 언젠가부터 친정 식구들보다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한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가끔은 친정보다 시댁이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정도로 시댁에 천천히 적응하며 스며들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명절 때마다 친정에 가는 게 더 스트레스더라고요. 친정에 가야 하는 순간마다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항상 옆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너무 힘들면 안 가도 돼. 친정에 좀 시달렸어야지. 가뜩이나 부모님이나 동생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의무랍시고 꼬박꼬박 가는 거 지켜보는 나도 불편하더라. 솔직히 내 입장에서도 아무리 당신이 입양하라 해도 가족들이 너무한 건 있긴 해. 내가 당신이었다면 어차피 결혼도 했는데 연 끊고 살았을 거야. 연 끊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날 일 이후로 서로 실망한 게 있으니 좀 불편할 뿐이야. 그래도 언젠가 또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기지 않겠어? 당신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평생 그 집에서 이방인 취급당할 텐데 굳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친정에 최선을 다할 필요는 없다고 봐. 그래도 부모님이 나 입양해주지 않으셨으면 고아원에서 자랐을 텐데 감사하지. 친자식이랑 애정이 다른 거야. 부모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 있나. 속상하지만 이해해야지. 그래도 난 당신이 입양하든 친자식이든 출생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친정에 갈 때마다 속상하고 서운해하고 어색해하는 모습 보고 있기가 힘들어. 막말로 당신 우리 집에 있을 때 더 즐거워 보여. 그럼 말 다 한 거 아냐? 내가 한 말 잘 생각해봐. 나는 그게 당신을 정말 위한 길이라 생각해. 처음엔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겠답시고 하는 말들인 줄 알고 흘려 넘겼는데 친정과의 갈등과 침묵이 심해질수록 남편의 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시간이 흐르자 친정에 대한 마음의 문이 자연스럽게 닫히게 되었고 연락을 드리는 빈도수나 찾아가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헛헛하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엄마께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어요. 다원아, 너희 친부모가 너를 찾는구나. 만나볼 생각이 있니? 네? 친부모님이요? 친부모님께서는 저를 내내 찾아다니셨다고 해요. 마침내 제가 입양된 곳을 알아보셨고 부모님과 연락이 닿아 겨우 저를 찾아내신 거죠. 네, 만나볼게요. 양부모님의 사랑으로도 미처 채워지지 않던 가족의 사랑을
친부모님에게서 느낄 수 있을까? 의문은 들었지만 궁금했어요. 사는 내내 저를 괴롭혀왔던 가족에 대한 갈증과 섞여들지 못했던 공허함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세월이 너무 흘러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용기를 내서 친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났어요. 제 친부모님은 조부모님 두 분과 형제 넷과 함께 살고 계셨어요. 제가 막내인 다섯째였는데 지방에 살던 부모님이 서울에 볼 일이 생겨 가족들을 다 끌고 서울에 왔다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제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통째로 잃어버리셨다고 해요. 이를 보는 사이 잠시 유모차를 형제들에게 맡겼는데 당시엔 언니 오빠들도 어렸을 때라 유모차를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렸던 모양이에요. 친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우셨고 언니 오빠들도 본인들과 꼭 닮은 제 얼굴을 보고 멈칫하더니 미안하다며 손을 잡고 안아주었어요. 닮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 묘하게 소속감이 느껴지고 편안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진짜 가족인가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양부모님께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친부모님께 연락이 왔을 때 껄끄럽고 불편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셔서 감사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친가족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양부모님 덕분이니 양부모님에 대해 서운했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졌죠. 그때부터는 친정과 친가족들과의 교류를 자주 하려고 노력했어요. 친가족들은 저보다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도 그동안의 세월을 메꿔보겠다며 제게 선물도 자주 보냈고 자주 약속도 잡아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해줬어요. 그런 따뜻하고 감사한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저도 꼭 양부모님께 보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챙겨야 할 식구가 더 늘어나 자연스럽게 시댁을 예전만큼 챙기지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보, 요즘 우리 집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냐는데? 미안해. 나도 요즘 친가족이랑 시간을 좀 보내느라 그렇게 됐네. 시댁에도 신경 쓸게. 아휴, 그놈의 친가족. 가뜩이나 당신 친정 식구들만 해도 진절머리 나는데 무슨 친가족까지 챙기려고 해. 말이 좋아 잃어버린 거지. 당신 버린 사람들인데. 뭐라고? 내 말이 틀려? 찾으려면 이렇게 또 금방 찾아지는 거. 이때까지 안 찾다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뭐겠어? 딱 봐도 잘 사는 사람들 같지는 않던데. 힘들 땐 키우는 거 버거우니까 자연스럽게 당신 고아원에 버려놓고 이제 와서 당신이 좀 사는 것 같으니까 콩고물 받아 먹으려고 연락한 거 아니야. 딱 보면 몰라?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다 만나봤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지.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당신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겠지. 당신 왜 그래? 내가 친가족이랑 친정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싫어? 누가 싫대? 우리 집에 할 도리 다 하면서 거기도 챙기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이때까지 당신한테 잘해준 건 우리 집인데 당신이 엉뚱한데 정신 팔려서 그쪽 챙기느라 우리 집 못 챙기고 있으니 솔직히 난 서운하고 화나. 뭘 또 그런 걸로 화가 나고 그래. 나도 30년 가까이 못 만났던 가족이잖아. 그 공백을 채우려면 전보다 시간이 많이 드는 게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가족에 대한 결핍이 강했는지는 당신도 잘 알잖아.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그래, 그거 알아서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식구들도. 그런데 당신이 우리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알겠어. 내가 서운하게 한 게 있으면 미안해. 앞으로 시댁한테도 신경 쓸게.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졸지에 장인장모가 2씩이나 생긴 건데 당신도 시댁에 그만큼 2배로 잘해줘야지. 남편의 논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루아침에 시댁이 두 군데나 생겨버린다고 생각하니 남편이 느끼는 막막함이나 당혹스러움이 아예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어서 시댁에도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시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명히 예전만큼 챙긴다고 챙기는데 남편은 제가 시댁에 하는 게 예전만 못하다며 자꾸 친정이나 친정 부모님께 하는 거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제 가족에게 팔이 안으로 굽나 싶어 남편이 지적하면 따라줬지만 나중이 되니 슬슬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국이 많이 나아져 사람들이 하나둘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와서 문득 정신없이 사느라 잊고 살았던 신혼여행이 떠오르더군요. 그동안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모아뒀던 통장도 두둑해져 있었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너무 좋아해서 속전속결로 신혼여행 계획을 짜게 됐어요. 아예 몰디브 같은 휴양지로 가서 몇 날 며칠 즐기기만 하다 오는 것이 저희의 신혼여행 계획이었죠. 간만에 해외에 나가려고 하니 너무 설레고 떨리더라고요. 날짜도 결혼 기념일 즈음으로 맞춰서 가는 거라 리마인드 웨딩 촬영도 하고 싶어서 면사포 같은 소품도 미리 주문하고 하얀색 원피스도 구입을 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못하고 지나간 건 다 하고 오고 싶더라고요. 여행 가서 남편이랑 신을 커플 신발도 구입하고 저 나름대로 여행 가기 전부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다음 달에 가는 여행 말이야. 우리 집 식구들도 좀 같이 데려가도 되지?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우리 아버지 환갑이랑 몇 주 차이 안 나더라고. 좋은 날인데 누나들이랑 다 같이 모시고 가서 여행하고 오면 좋잖아. 뭐? 이거 우리 신혼여행으로 가는 거잖아. 당신 다 까먹었어? 아유, 우리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어가는데 신혼여행은 무슨. 지금 간다고 신혼 그 느낌이 나겠어? 그냥 돈도 많이 모였는데 우리 가족 여행 겸 효도 여행이나 한번 하고 오자. 모아둔 돈 있으니까 부담도 안 되고 환갑잔치 따로 하려면 또 힘든데 어차피 가는 여행 모시고 다녀오면 얼마나 좋아. 난 싫어.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난 이번 여행 신혼여행 대신으로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시댁이랑 가족 여행으로 바꾸는 게 어딨어? 내가 시댁 식구들 모시고 가자고 그렇게 당신이랑 돈 모아뒀던 건 아니잖아. 아니, 친정이랑 친정 부모님한텐 그렇게 잘하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랑 여행 같이 가는 건 그렇게 싫어? 좋은 날인데 가족끼리 다 같이 보내면 좋잖아. 언제는 그렇게 가족끼리 잘 지내는 게 소원이라더니 왜 이래? 이제 와서 우리 집은 시댁이라고 선 긋는 거야?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당신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그래? 난 시댁이랑 여행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필이면 우리가 신혼여행 가려고 모아놓던 돈으로 가는 게 신혼여행을 가족여행으로 바꾸는 게 싫은 거라니까. 말이 그런 거지. 지금 당신 우리랑 가족여행 가기 싫은 거잖아. 제가 아무리 제 입장을 말해도 남편은 알아듣질 못하더라고요. 그때 싸우면서 깨달았어요. 남편은 제가 친정과 친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걸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걸요. 그동안 설마 싶었는데 모든 게 확실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은근히 제게서 친정과 친가족을 떼어놓고 시댁에만 충실한 아내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서 짜증이 났어요. 그래, 그럼 그냥 가족여행으로 해. 시댁이랑 가자고 따로 모은 것도 아니고 둘이 신혼여행 가려고 모아놓은 돈으로 굳이 시부모님 환갑잔치를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대신 가족여행이니까 우리 식구들도 불러도 되지? 우리 친정 식구들이랑 친가족까지 전부 다. 생각해보니
나도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가본 적 없거든. 당신이 가족이랑 잘 지내고 싶어 하는 내 마음 잘 아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다 같이 가는 여행도 이해해 줄 수 있지? 뭐라고?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그쪽 식구들 합치면 12명이잖아. 그게 뭐, 내 가족이 많은 걸 어떡하라고. 시댁도 인원이 적은 건 아니잖아? 나한테 인원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 친정 식구들이 남편에게도 민폐를 저지른 건 맞았지만 앞에서는 다 이해하는 척 사실은 저와 친정 식구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게 분명해지니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세게 나왔더니 솔직히 누가 봐도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면 남편이 더 손해이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됐어. 그래, 우리 둘이 가자. 둘이 가. 결국 여행은 계획했던 대로 둘이 가기로 됐지만 마음이 개운치만은 않더라고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저를 가족들과 떨어뜨려 놓으려 하고 시댁에만 붙여놓으려고 한다면 남편과는 제대로 결판을 낼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 강해서 남편의 말에 휘둘려 친정과 멀어지고 시댁에만 잘하고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나타나준 친가족들이 있어 이제는 든든한 느낌이 드네요. 결혼했다고 제 편이 생긴 게 아니라 결혼을 해도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달았네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지만 역시 피가 섞인 친가족만한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족 덕분에 제가 더 강해지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앞에 남아있는 많은 날들이 더 이상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소중한 가족들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